네, 여러분, 우리의 무지를 깨쳐주는 이 과학 분야의 무지를 깨쳐주는 박석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촛불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제목을 정해 오셨는데요. 촛불 정부의 양초 규제, 촛불 정부의 촛불 규제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 8월 달 말에 이제 환경부가 아주 좋은 규제가 나왔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살생물제, 생활의 유해화학 물질을 규제하는 새로운 이제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양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죠. 지난 이제 8월 22일이죠.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강화된다. 아주 잘하는 거죠. 잘하고 여러 가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이런 것들, 자동차 워셔액, 부동액, 습기 제거제.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양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양초. 아니, 예를 들어서 부동액이라면은 뭔가 겨울에 얼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얼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의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습기 제거제도 습기가 끼는 곳에 강제로 하는 거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양초는 왜 그렇습니까? 저기 틈새 충진제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이제 스티로폼 타일 같은 겁니까? 타일 같은 거 붙이고 그 옆에 이제 붙이는 거 사이에 흰 거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런 겁니까? 그 곰팡이 잘 끼던데. 곰팡이 잘 끼는. 시커먼 곰팡이 끼는. 그 곰팡이가 끼으니까 거기에 곰팡이가 끼지 않게 여러 가지 이제 소독 제품들을 살생물제를 집어넣는 거죠. 아, 그걸 살생물제라 그럽니까? 근데 예를 들어 살균제라면 인텍티사이드 그러잖아요. 인섹트사이드. 살균제. 인섹티사이드죠. 인섹트사이드는 이제 살충제. 아, 살충제입니까? 살충제. 균을 저거는 벌레를 죽이는 거. 아, 살균제도 있고 바이오사이드 이런 말 쓰죠. 아, 그걸 다 합치면 살생물제라고. 살생물제. 살생물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로운 것들인데 원래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제로돼 있어요. 보면은 이게 원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양초도 저게 사실은 공산품으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양초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냥 불만 잘 켜지느냐. 저것도 부동액도 부동이 잘 되느냐. 자동차. 근데 문제가 뭐냐. 저걸 쓰다 보면은 저게 인체에 쉽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양초는 저게 옛날부터 저게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부동액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동액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자동차 부동액 같은 거야,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 나서 부서지면 모르지만 양초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워셔 추석 때도 다 트는데. 그렇죠. 켰는데. 그렇죠. 저게 이제 부동액 같은 거라든지 워셔액 같은 거는 이제 저기서 자동차 정비소에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노출될 수가 그렇군요.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양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저 위에 것이 지금 뭔가 하면 2015년도 제가 2015년도에 MBC에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양초가 거의 벌써 촛불 사태 나기 전에 양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지난 2016년도에도 양초는 여러 가지 이게 태울 때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양초를 집에서는 안 쓰고 주로 실내에서 뭘 많이 썼는가 하면 향초를 많이 써요. 향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초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YTN 거의 2015년, 16년 또 16년에 MBC, YTN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되는 지점을 제가 인터뷰도 하고 지적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그리고 양초에 대한 일단 좀 이야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양초가 보면 외국에서 저러잖아요. 톡신인 캔들. 톡신이네. 그 독성 물질이 캔들에 있다. 예. 슬프지만은 이게 사실이다. 예. 일종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게 뭔가 하면은 센티드 캔들 이게 뭔가 향초입니다. 향초를 피하라는 거죠. 쓰지 말아라는 거죠. 인체에 유해하니까.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캔들이 당신을 죽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거지요. 안 좋은 거
우리가 흔히 그 생일 잔치할 때 말입니다. 예. 저런 걸 쓰잖아요. 저것도 보십시오. 밑에 보면은 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당신 그 건강에 may be hazardous to your health네. 그렇죠. 이 해저드사. 그런데 우리는 지난 그 저 때 말입니다. 100만이 모였니 뭐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애들까지 데리고 가지고 애들이 저걸 들고 말이에요. 아니 저러고 저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저 오른쪽 가운데는 저 횃불이잖아. 무슨 뭐 예, 폭동 났나? 예, 저거는 횃불이고. 참. 그 저기에 엄청난 유해 물질이고 특히 애들을 저걸 들고 나와가지고 저걸 촛불을 켠다는 거는 예.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저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 12월 18일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걸 올렸어요. 뭔가 하면은 가난한 나라에서 애들이 이 대기 오염 때문에 많이 죽는다. 예. 그리고 우리 인체 중에 말이에요. 예. 유해, 이게 환경 오염 물질이 인체에 들어가는 경로가 세 경로예요. 예. 하나가 뭐냐? 먹는 거. 입이겠지. 또 하나가 피부, 스킨 컨택트. 예. 그 얘기는 스킨 컨택트, 인제스션, 이넬레이션 이 세 가지인데 인헬레이션은 예. 호흡하는 거예요. 예. 인제스션은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경로 중에 제일 유의한 게 뭐냐? 호흡이에요. 폐예요. 오. 폐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본 말이에요. 인류가 50만 년을 살았다는데 49만 년은 유목 생활을 했고 10,000년 정도가 정착 생활을 했어요. 예. 그리고 농업 생명이라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한 200년 정도를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원시인 유목 생활할 때 하고 지금 우리가 비교하면은 우리 인체는 여전히 유목 생활할 때의 인체가 똑같은 거죠. 똑같은데 그 물하고 음식은 좋아졌어요. 예. 예. 공기는 나빠진 거죠. 어. 그래서 현대인이 옛날 원시인보다도 환경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할 수 있는 데가 뭐냐? 폐예요, 폐. 그래서 보면은 저기서 제가 인체 기관 중에 지금 폐가 가장 민감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근데 애들이 뭔가 하면은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건 잘못됐다. 애들을 데리고 나오지 말아라. 그랬더니만은 이걸 보니까 저 JTBC 같은 데서는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뭔가 막말했다는 식으로. 어? 아, 이대 교수가 촛불 집회. 애들 데리고 나오지 마라 한다고. 예. 막말했다 이게. 저게 어떻게 막말입니까 저게. 저게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가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 굉장히 우리가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폐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랬는데 우리가 저걸 한번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 촛불을 보면은 촛불 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저런 유해 물질이 나옵니다. 벤젠, 카드뮴, 납도 나오고 톨루엔, 알데하이드 그런 거 나오고 예. 거기에 지금 저 보면 쭉 나오는데 저것도 몇 가지만 제가 지금 다시 번역했는 건데 심혈관 질환, 그리고 우리 신장, 콩팥이죠. 예. 그 다음에 간, 천식, 여러 가지 암들, 신경계, 호흡계 질환, 엄청난 질환들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에 나온 자료들이라고요. 캔들이 그 대기를 오염시킨다. 그리고 저기에 들어있는 게 뭔가 파라핀 왁스. 그리고 저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저겁니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게. 아, 지금 우리 석유 공장에서 나오는 거 저게 촛불 저거 있잖아요. 디젤 퓨어라고 그래서 디젤하고 똑같다. 디젤 태우는 거하고. 예. 근데 디젤은 말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자동차 안에 디젤에서 나오는 매연 제거 장치가 있어요. 예. 촛불은 제거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그게 지금 저런 문제가 되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저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차는 매일 타고 다니고 촛불은 잠시 썼다 치우는 건데 그게 대단히 인체 유해하겠냐. 차는 그래도 규제를 하고 차는 그게 디젤에서 나오는 매연은 다 제거합니다. 지금 엄격하게 제거를 하지. 근데 그럼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수십만이 무슨 모여서 촛불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든 미세먼지와 저런 물질들로 일단 그렇죠. 엄청 나오죠. 완전히 이제 뒤덮이겠군요. 그렇죠. 저게 알고 보면. 그렇죠. 완전 규제 없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초가 그냥 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저게 디젤류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는 걸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야 뭐 요즘 현대 문명이 나쁜 거지 옛날부터 촛불이야 켰던 거니까 별로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무슨 자연물 비슷하게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죠. 있을 수도 있잖아. 자연물인 초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 자연물인 초가 있긴 있어요. 밀랍 비왁스. 그렇군요. 비왁스군요. 옛날에는 적을 썼지요. 그 다음에 소이 왁스, 콩기름 같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옛날에는 저거는 좀 적어요, 저게. 저거는 좀 적고. 적고.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캔들은 파라핀. 말하자면 파라핀이어서 석유 정제할 때 맨 아래 단계로 떨어지는. 그렇죠. 질이 나쁜 그렇죠. 석유 부산물이군요. 예. 그래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 나왔어요. 보면은 지금 파라핀이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그대로 제가 일부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졌는데 그 보통 쓰는 그게 다 초에는 다 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러지 웨이스트 프로덕트군요. 예. 찌꺼기 나오면 석유 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이걸 태우면은 칼시노제닉 케미칼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거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거의 이걸 있으면은 세컨 핸드 시가렛 스모크 간접 흡연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십시오. 시리어스 아주 심각한 호흡기 질환, 천식 같은 거를 유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벤젠 톨루엔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벤젠이 이 캔서 코징, 암을 유발하고 말입니다. 톨루엔은 우리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준다. 이게 좀 더 적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밑에 보면은 뭐 아세톤, 뭐 각종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페놀도 나오고 뭐 여러 벤젠, 에틸벤젠, 스티렌, 자일렌, 볼차파. 석유 부산물은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석유 오염물질은 다 나오는 이게 석유에서 제일 밑에 떨어지는 찌꺼기들 가지고 슬러지 웨이스트 프로덕트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유해한데 제가 잠시 말입니다. 왜 이 촛불이 왜 인류가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는가를 좀 내가 왜 어떻게 해가지고 인류가 수명이 2배 늘어난가를 제가 좀 그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20세기에 인류 수명이 2배 늘어났습니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인류 수명이 30. 그렇습니다. 30인데 우리가 지금 뭐 거의 2배 늘어났는데 그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 물과 공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수돗물 염소 소독이에요. 이 바로 존 릴이라고 하는 저분이 학자가 수돗물 염소 소독을 주장을 해가지고 저걸 이제 시도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저 바람에 저게 뭐냐면 타이포이드가 뭐 장티부스예요. 미국에서 염소 소독을 시작하고 나서 장티부스 발병률이 뚝 떨어진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디슨이 배열 전구를 발명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물과 공기를 바꾸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제가 공부했던 저기서.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이 뉴저지주의 북쪽에서 저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살면서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기에서 제가 저 위에 흐르는 저쪽으로 흐르는 페사익 강에서 제가 이제 석사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도 쓰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쪽에서 일어난 걸 제가 좀 잘 알고 있죠. 아주 저게. 백일 전구를 발명했다 하면, 말하자면 촛불을 없앤 거. 그렇죠. 촛불 없애요. 그 말이군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아주 획기적인 걸 하는데, 그 얘기를 좀 드리면 말입니다. 이 존 릴이라는 사람이 원래 내과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내과 의사를 하다가 이걸 접고 의사를 간두고 인류를 위해 가지고 물 공부를 한 거예요. 수돗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 아버지가 이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죠. 존 L 릴이군요. 이 아버지가 뭐 했는가 하면은 남북 전쟁 때 북군으로 참여했다가 전쟁 포로로 미국의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남군의 포로가 잡혀가지고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톤이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설사병이 걸려가지고 한평생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저 아버지도 의사였는데
이게 남북 전쟁 참전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설사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는 저걸 한 거죠. 자기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이게 수돗물 저걸 하려고 그걸 했던 거죠. 근데 이사 보면은 수돗물이 그 당시에 말입니다. 염소는 독극물이니까. 그렇죠. 염소 자체는 독이죠. 독이죠. 염소 가스 가지고 사람 죽이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군요. 예. 나치가 사람 죽일 때 저것도 수고했다고. 근데 저 독극물 주입한다고 그 당시에 아주 격렬한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격렬한 반대에 무릅쓰고 미국 뉴저지주의 저지시티에 저걸 처음 시도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물어를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과 의사니까 어떻게 수돗물에 이게 아주 일정 농도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걸 잘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조지 풀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 환경공학자를 위생공학자라고 그랬어요. 세니터리 엔지니어군요. 이 세니터리 엔지니어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저게 처음으로 뭔가 하면은 의학과 공학의 융합 연구예요. 요즘 융합 연구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금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독극물을 수돗물에 넣어야 되는데 뭐 바가지에 떠서 넣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일정 양을 정확한 양을 넣어야 되는 그 기술이 이제 필요해졌군요. 그렇죠. 많이도 아니고 적게 넣으면 안 되고 많이 넣으면 인체에 해롭고 하니까 이 사람하고 연구를 했는데 바로 이기가 처음으로 시도한대. 워터 트리트먼트 플란트군요. 뉴저지 주의 저지시티에 이걸 해가지고 물 관리 공장이네. 인류 수명 연장에 아주 획기적인 기여를 한 거죠. 이거 하고 또 하나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지난 2013년에 나왔어요. 2013년에 나왔는데 2013년 같으면 그렇게 최근인데. 최근이죠. 이게 왜 나왔는가 하면은 이 존 릴이라는 사람이 죽은 해에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이 책을 미국에서 만드는 거죠. 미국의 일종의 상수도 학회 같은 데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가지고 제목이 The Chlorine Revolution이에요. 염소혁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이게 나오자마자 제가 아마 이게 한국 사람은 상당히 드물게 빨리 샀을 거예요. 사가지고 이거를 번역을 해볼까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팔릴 것 같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그만큼 이 중요한 일이에요. 염소를 가지고 그 한 게 말입니다. 표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Chlorine Revolution입니다. 염소. 이게 인류 수명이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Water de-infection and the fight to save lives. 요 밑에 풍경은 그 당시 수도 풍경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돗물이 집집마다 안 가니까 길가에 이렇게 수도관이 가고 각 집에서는 이걸 그냥 떠서 가는군요.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은 보십시오. 이게 그렇고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분이 이렇게 그 격렬한 반대가 있었는데도 이게 가능했던가 하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장티푸스로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몇 사람 내가 소개를 하면은 말이에요. 링컨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윌리엄 링컨.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백악관에서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백악관 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형입니다. 라이트 형제 비행기 만드는 라이트 형제의 형이 저 장티푸스로 죽고 말입니다. 많이 죽었는데. 그리고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마사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사람의 엄마예요. 이 사람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 뭔가 하면은 미국을 그 당시에 180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 어떤 유럽의 변방국가였다고요.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거의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의 프론트 라인으로 올린 그런 대통령이죠. 우리가 흔히 그래가 뭐라 하면 저기 보면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4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보면은. 근데 이분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왜 불행한가 하면은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앨리스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루즈벨트라고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저분의 부인입니다. 부인하고 엄마가 같은 날 죽었어요. 저런. 왜 죽었는가 하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저 안에 있는 글을 제가 좀 자세하게 가면은, 루즈벨트는 엄마가
장티푸스로 죽는 것을 보고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차일드버스에 출산하면서 죽는 거죠. 출산 합병증이죠. 컴플리케이션. 이걸로 죽는 거예요. 같은 바이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걸 했죠. 1884년 같은 날 부인도 죽고 엄마도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엄마가 장티푸스로 죽었으니까 그 극심한 반대에도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도록 도와준 거죠. 아, 그러니까 존 릴이 예. 그 염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이 루즈벨트가 내 출신이 가면 뉴욕 출신이. 뉴욕 콜롬비아 대학 나오고 했죠. 예. 저분 이제 그래서 저분하고 이제 거기에 있어가지고 저게 가능한 거죠. 참 물이 문제예요, 그죠? 그렇죠. 물 관리, 뭐 깨끗한 물. 예. 그런데 이제 저걸 보면은 이때 태어난 애가 얘예요. 얘가 롱워스 얘는 살았습니까? 그 자기 태어나면서 엄마는 죽고 자기는 살은 거죠. 그러네요. 그 롱워스는 뭔가 하면 결혼해가 남편 이름이에요. 예. 그 죽고 엄마 이름하고 똑같이요. 그러네요. 엄마는 죽고 자기는 태어난 거지. 근데 내가 저 사진을 왜 넣는가 하면은 저 앨리스 루즈벨트 그때 태어난 애가 1905년인가 우리나라 대한제국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동양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국도 보내고 뭐 하면서 그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저 앨리스 루즈벨트 저때 태어난 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양공주라는 거 아니에요. 양공주라는 말 어원이 저어서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상한 용어로 쓰지만은 저 그때 한양에 와가지고 그 기록이 다 있어요. 한양에 와가지고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니까 서양에서 온 공주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통령 딸이잖아요. 대통령 딸이니까 공주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뒤에 이제 보면은 말입니다. 뒤에 우리가 저걸 한번 봅시다. 이게 그거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제 저걸 봅시다. 이 에디슨이 그럼 어떤 기여를 했느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미국이 다 양초를 썼어요. 그렇죠. 예. 그 양초 장사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프록터 앤 갬블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큰 회사지 지금. 미국의 20대 대기업이죠. 예. 20대 기업이고 지금도 미국에서 그 광고비는 최고로 많이 낸다는 거 아니지. 이 광고로 가지고 하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윌리엄 프록터가 이제 캔들 메이커. 양초 장사. 양초 제조업자고. 예.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비누 장사예요. 제임스 갬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이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저쪽에서 나오는 프록터 앤 갬블에서 나오는 양초하고 또 여기 아이비르 비누죠. 아이보리 물에 뜨는 예. 가벼운. 예. 저기서 이제 나온 건데 이 히스토리를 보면 재밌는 게 말이에요. 이게 이제 프록터 갬블이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둘이가 동서지간이에요. 가족이군요. 예. 한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오고 한 사람은 아일랜드에 와가지고 87년도에 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때 또 뭐 때문에 획기적으로 했는가 하면은 남북 전쟁이 나가지고 유니언 아미, 즉 북군입니다. 예. 북군의 이 비누하고 양초를 공급하기 시작하고 아이보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직접 이제 소매상한테 이걸 넘기고 이런 첩부를 써가지고 했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가지고 소뽀프라 그러거든요. 앞뒤로 이제 비누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게 저에서 나온 거죠. 저기에서 이제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을 했는 거죠. TNG가 양초에서는 완전 망했겠군요. 망했죠. 양초 사업을 결국 중단한 게 1920년. 예. 이런 일 때문에 미국에서 아주 인류 수명이 획기적으로 계속 양초를 썼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뭐 수명이 짧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하고 이 두 사람이 그걸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실내 공기 오염을 줄여가지고 예. 이 에디슨이 이런 걸 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인류 수명에 넓히는데 크게 간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저 뉴저지주에서 뭐가 있으면 폐결핵 치료를 통해 가지고 예.
수명 연장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스트랩토마이신, 셸만 왁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항생제라는 말이 이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안티바이오틱이군요. 네, 노벨상도 받고 이 사람을 Father of Antibiotics라 셸만 왁스만. 이 사람이 그때 뭔가 하면은 바로 제가 공부했던 저 학교의 교수였어요. 저분은 왁스맨 인스티튜트군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뭔가 하면 저 사람은 저기서 학부를 나와가지고 저 대학에 교수를 했고 예.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은 저 대학을 나와가지고 시카고 대학 교수를 했죠. 가서 경제학 교수를. 네, 그 둘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노벨상 받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저기서 아주 획기적인 그걸 해가지고 인류의 폐결핵 퇴치에 아주 그때만 해도 폐가 안 좋았던 거지 사람들이. 그렇죠. 예. 폐가 안 좋았고 실내 공기 오염되고 양초 키고 뭐. 예.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받고 그 노벨상을 받은 돈으로 자기가 저렇게 연구소를 만들고 73년 동안 아마 죽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그 뉴저지 주가 인류 수명을 에디슨도 활동은 저기서 했죠. 태어나기는 다른 데서 태어났는데 활동은 뉴저지 주에서 했다고. 거의 그 얘기는 20세기 초에 바로 잔 닐하고 에디슨, 왁스만 이런 사람들이 인류 수명을 내리는데 아주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뭔가 미국에서 가장 산업화된 도시 아니에요. 저기가 주한이에요. 그렇군요. 저기에서 이제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문명 선도국이죠. 선도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100년 전에 있었던 저 획기적인 기술이 우리는 어떻냐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저걸 해요. 지금 다 염소 소독을 하죠. 예. 소독을 하는데 그 염소 소독을 해가지고 일부 염소를 집어넣어가지고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집에다 보내요. 예. 그걸 우리가 저기에 있듯이 잔류염소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잔류염소 농도를 아주 잘 집어넣어야 돼요. 저걸 잘못 집어넣으면 말입니다. 우리한테 피해를 줘요.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저렇게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거죠. 그 집어넣어 보내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아토피 같은 것이 말입니다. 9세 이하의 애들의 53%가 아토피를 걸린다. 우리 어릴 때는 아토피가 없었는데 왜 지금 그렇게 아토피가 많으냐. 많은 것들이 지금 수돗물에 염소를 과잉 주입한 거죠. 특히 아니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입증된 얘기입니까? 그렇죠. 거의 추정입니까? 거의 뭐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마 염소 지금 이거를 정수장 가까이 살잖아요. 예. 정수장 가까이 사면 염소가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균질하게 관리가 안 되는 모양이죠. 안 되죠.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저도 보면은 중간에 집어넣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저게 문제고 또 하나가 뭐냐. 염소가 우리가 많을 때 말입니다. 이게 염소는 이게 휘발을 해요. 예. 우리 샤워하고 할 때 염소가 휘발한다고. 예. 숨을 쉬면은 말입니다. 염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폐에 여러 가지 보십시오. 저게. 지금 우리 왜 수영장 같은 데 가면 그렇죠. 나는 냄새 굉장히 그게 해로워요. 염소잖아요. 예, 해로워요. 그게 벌써 코로 맡아지는 정도 같으면은 나쁜 거죠.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수영장은 다른 관리하는 그거를 지금 그러려고 그러면 그걸 안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왜 염소를 저게 많이 쓰는가 하면은 섰던 물을 계속 쓰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하려고? 수돗물 관리를 지금 수영장에 실내 수영장도 수돗물 관리를 달리 해야 됩니다, 저거. 이게 실제 안 좋아요, 저게. 그런 지금 그러니까 박 교수님은 아토피 같은 게 이렇게 만연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돗물에 염소가 과다 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공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기가 아니에요. 공기 그러면 폐에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런데 아토피 심한 애들을 이 시골에 갖다 놓으면 괜찮아지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은 공기 때문에 그렇고 뭐 일부는 저것도 있어요. 음식에 있다고요. 음식에 문제도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저걸 정확하게 이걸 제대로 규정을 못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아토피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수돗물 염소. 지금 현재 수돗물 염소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 같으면 이걸 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정수장에서 물을 처리하잖아요.
멀리 있는 곳, 가까이 있는 곳 이렇게 물을 보내잖아요. 예. 미국은 사전에 이걸 그 워터 에이지, 물의 나이, 물의 나이 분석을 해요. 그 물이 나이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는 염소가 많이 들어가고, 예. 물이 이렇게 멀리 가면 염소가 사라져요. 그 워터 에이지 분석을 해가지고 염소를 집어넣고, 만약에 이것이 물이 너무 오래 걸리면은 중간중간에 물을 뽑아내줘요. 아주 물 청소를 한다고요. 지금 서울시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서울시 수도물 평가위원을 하면서 그 주장을 많이 했죠. 많이 하니까 잘라버리더라고요. 지금 이게 수도관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 이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 지금 수도물 문제 많지요, 지금 이제. 지금 이게 물의 나이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퇴수를 해줘야 되는 거 중간중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같은 파이프로 오는 물이지만 예. 물이 말하자면 그건 에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거리입니까? 거리고 많이 서주면 빨리 가잖아요. 많이 서면은 빨리 뽑아나가고. 그 에이지라는 것은 말해 수도관 안에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의미도 내포되는 그렇죠. 모양이죠. 정수장에서 소비자까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걸 물의 나이라 합니다. 워터 에이지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균질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하는데, 지금 과잉 투입됐을 때는 저런 문제가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호호. 하여튼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100년 전 혁신 기술이 우리 물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두 번째는 촛불 보십시오, 이게. 지금 100년 전에 나온 획기적인 기술을 우리는 촛불이 좋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지금 암 중에서 최고가 폐암 아닙니까? 물론 폐암의 원인은 담배가 크죠. 그 비흡연자가 아니 담배도 있고 비흡연자 폐암 중에 또 여성들이 말이죠. 집에서 그 가스불 뭐 요리하면서 그렇죠. 요리는 왜 그렇습니까? 가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것도 한번 내 기회 되면 정리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실내 공기 오염 뭐 네, 우리나라의 지금 음식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가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폐암 폐암이 지금 난 폐암의 1등 아닙니까? 뭐 고기 구워 먹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불을 많이 쓰는 거죠. 볶고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환기가 잘 안 되고 뭐 그 문제인데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우리가 100년 전 혁신 기술로 인류 수명이 2배 늘어났는데 물도 그렇고 지금 촛불도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이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했어요. 지금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예. 잘하고 특히 보면은 저런 거 있죠. 세정제는 무엇만 사용한다. 방향제는 또 탈취제는 무엇만 사용한다. 일종의 용도별 포지티브 시스템. 지난번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생활화학 물질 관리에 문제가 뭐냐. 선진국은 포지티브 시스템을 써요. 여러한 물질은 괜찮으니까 써도 된다. 나머지는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여러한 물질은 나쁘니까 쓰지 말아라.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그리고 지금 가습기 살균제가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그 명단에 없는 물질이니까 썼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쓰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게 뭐냐.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가습기 살균제가 그 판매한 옥시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레킷 뱅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정부도 있죠. 국민은 정부를 믿고 살균제를 샀었지. 레킷 뱅키스 옥시를 보고 제약 산업 이론도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규제를 보통 할 때 우리나라에는 보통 규제라는 게 포지티브로 되어 있어서 뭔가 새로운 발명, 그렇죠. 새로운 사업 이런 걸 못하게 해놓고 있다. 환경은 지금 반대죠.
근데 오히려 말하자면 네거티브로 되어야 될 규제는 포지티브로 돼 있고 예. 환경 같은 거는 포지티브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네거티브로 돼 있군요. 예. 예. 근데 이 환경도 네거티브로 돼 있을 경우라면 예. 혹시 신물질을 개발하거나 이런 데 좀 장애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신물질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인정해주면 되죠. 신청해가지고. 아, 말하자면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라. 포지티브 리스트에 자기가 포함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예. 또 질문. 예.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되었건 말하자면 우리 과학계가 예. 어떤 물질의 장기적인 단기적인 인체에 주는 효과라든가 자연 생태계에 주는 효과를 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아, 그거는 거의 지금 현재 뭐 100% 완전하다고는 얘기를 못 해요. 예. 하지만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 환경보건학 지식이라든지 환경독성학 지식이라든지 인체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는 거의 근접하게 찾아내죠. 의학도 물론 뭐 다 모르죠. 다 모르고 있지만은 근접하게 찾아낼 수가 있죠. 그게는 실제 실험실로도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그걸 역학이라 해가지고 말입니다. 뭐 담배를 피우는 그룹하고 안 피우는 그룹하고의 차이를 비교해가지고 뭐 이런 거 대조금 비교 이런 거로. 그런 지금 밝혀져 있는 것만으로라도 사실은 충분히 관리가 되면 좋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잘 포지티브라고 지금 그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면은 네거티브에서 이제 포지티브로 가야 되고 환경 규제는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많은 것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뭐 우리 이런 거죠. 옛날에는 살균제 그러면 살균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살균제가 인체까지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렇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 이런 말보다는 차라리 기능으로 나누는 게 맞지 않나요? 화학물질부. 아, 그러면은 너무 부서가 많고 그 환경부에서 맞죠. 저게 환경부가 하는 게 저게 저 상당히 잘했죠. 근데 몇 가지 무법한 게 있어요. 양초 규제는 상당히 양초는 뭔가 하면 함량 제한을 딱 납만 해놓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아까 봤지만은 저기 저렇게 많잖아요. 벤젠, 톨루엔, 아세톤 뭐 있는데 납만 딱 하고 있는데 납은 저게 왜 들어가는가 하면은 납은 초의 저 심지에 캔들 윅스 저게 바로 외국 자료인데 그대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캔들 윅스 초에 이게 심지에 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빨리 불이 붙고 하는 모양이래요. 확 타는 이게.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초의 심지에서 납을 이제 대기로 배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2003년도에 미국에서는 이것을 그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에서도 지금 자료 보면 말입니다. 수입초 있잖아요. 중국에서 오는 초, 뭐 여러 수입초에서 납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납이 나오고 많은 나라에서도 지금 아직 규제.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 하면 초에 심지에서 나오는 납만 지금 딱 규제를 하고 지금 저거를 안 보고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규제를 했는데 잘은 했는데 하나는 파라핀 왁스로 되어 있는 저 톤은 말이에요. 실내에 사용하는 것을 내가 볼 때는 금지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큰일이네. 이번 오는 추석에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가 우리나라 종교의식 재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뭐 그러고 적어도 워닝은 경고는 해줘야 될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유럽에도 보면 우리 쪽 동방정교 지역에 개신교는 초를 거의 안 키지만 이쪽에 옛날 오래된 성당 쪽으로 가면 성당 안에 들어가보면 뭐 그리스에서부터 러시아 정교 성당 이런 데 가보면 막 새카맣고 뭐 이 캔들 연기가 자욱하거든요. 먼지 구덩이구나 그게. 저도 성당에 나가는데 저 크리스마스 때 뭐 부활절 이럴 때 엄청 저걸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몸에 안 좋아요, 저게. 그것도 실내에서.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저 집회하잖아요. 집회 허가하더라도 소음을 체크를 해요. 일정 이상 소음을 못 일으게 해요.
저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촛불도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촛불도 뭐 대표로 누가 하나만 들어라 이래야 되겠구나. 아니지 뭐 자기 다른 뭐 LED라든지 뭐 다른 걸 하는데 저게요. 저게 저만큼 내가 볼 때는 저 파라핀으로 가지고 저걸 태운다는 거는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애들까지 저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게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유해 물질로 지금 뒤덮여 있는 거죠. 근데 촛불 자체도 유해 물질이에요. 촛불 시위 자체가 유해 물질입니다. 그리고 저 촛불 집회할 때 대부분 어떤 날이냐면은 바람 불지 않는 날이에요. 예. 저게 바람 불면은 촛불 집회가 안 되거든요. 꺼지니까. 근데 저게 바람 불지 않는 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라핀으로 가지고 저걸 태우면 말이에요. 엄청난 건데, 그 지금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양초 규제를 환경부에서 시도한 거는 비록 촛불 정부지만은 잘했다고 생각 들어요. 촛불 정부에. 잘했는데, 제대로 지금 이걸 파악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네. 앞으로 실제로 괜히 보십시오. 뭐 멀쩡한 미세먼지 줄인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뭐 7조 5천억 써가지고 뭐 화력발전소 중단하고 뭐 이것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저게 인체에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저게 얼마나 유해한지 안 한지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참 촛불 정부의 촛불 규제. 근데 어떻든 저 먼지와 오염 덕분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촛불 시위라는 게 참 저게 이제 촛불을 켜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숭고한 어떤 무슨 정화되는 듯한 이런 이제 종교적 이제 열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저 촛불 시위를 하는 건데 저게 또 저런 또 아이러니가 있다고 하니까 글쎄요. 다른 무슨 상징적인 태극기 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촛불보다 아니면은 뭐 상징적인 다른 뭘 든다든지 LED를 만들어서 뭐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저걸 또 많이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촛불 때문에 연에 발생하는 그 화재가 엄청난 모양이더라고요. 실제로 저 촛불로 인해 가지고 연에 뭐 한 10,000건 정도의 화재가 나는 그렇군요. 아마 이걸 잘 규제를 해야 될 필요 없어요. 오늘 촛불 얘기 초가 그러니까 이 밀랍초 이런 게 아니군요. 석유에서 나오는 석유 웨이스트 슬러지 웨이스트군요. 그 얘기 전 잘 몰랐어요. 물론 이걸 지난 보수 정부에서 이런 걸 잘 했어야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촛불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촛불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보수 정부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